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교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역할이 변화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을 키우고 인도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자녀들이 당신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깔보듯 말하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을 짐처럼 느끼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요. 자녀들이 당신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은 좌절감을 느끼고 심지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온 모든 것, 그들을 위해 당신이 먼저 생각했던 그 모든 세월을 상기시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화를 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싸움 없이, 논쟁 없이, 원망 없이 그들의 존중을 되찾을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자녀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에 간단한 변화를 주는 것들이지만 자녀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몇 가지는 놀라울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이 자녀들의 삶에서 존경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위치를 되찾는 방법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와 통찰력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종 모양의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동 1. 자녀의 인정을 쫓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녀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너무 애쓰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행동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거절하고 싶을 때도 네라고 말하기, 자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하기 하지만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존경은 자기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양보하고 타협하며 평화를 지키려 애쓸 때 실제로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2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쉬워집니다. 제가 알았던 마가렛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결정을 자녀들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맞춰 자신의 일정을 재조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자녀들이 그녀를 무시하는 말투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족을 함께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녀들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항상 조정하고 항상 동의하고 항상 침묵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마가렛은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그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세요.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존경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행동 2. 논쟁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세요. 자녀들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말을 끊거나 존중 없이 대할 때 첫 번째 본능은 논쟁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해온 모든 것을 상기시키고 더 들으라고 요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좌절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쟁은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싸움으로 누군가의 존중을 얻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존경은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자신을 대하는 방식, 다른 이들이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때 반응하는 방식을 통해 얻어집니다. 무례함에 분노로 대응하면 당신은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 즉 그들이 당신에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제가 알았던 프랭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한 교사로 평생 자신감 있게 교실을 이끌었지만 집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그를 뒷전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의 걱정을 일축하고 때로는 그가 뭔가를 바로잡으려 할 때 웃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반박하며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싸울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크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논쟁하는 대신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존경을 쫓는 것을 멈추고 대신 이미 존경받는 사람처럼 자신을 대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지혜롭게, 증명할 필요 없이 말했고 서서히 자녀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정이 절실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단순히 강함의 상징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 싸우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존경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세요. 품위를 지키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들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아함으로 자신의 입장을 지킬 때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리더십을 따를 것입니다. 행동 3. 감정적 의존을 철회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자녀들에게 정서적 충족감을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원할 수 있지만 그들이 당신이 가치를 느끼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의 힘은 이동합니다.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조차도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을 존중합니다. 검증, 애정, 관심을 위해 그들에게 의존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는 대신 그들은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멀어질 수도 있고 조급함이나 심지어 짜증으로 당신을 대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사랑을 더 쫓을수록 그들은 더 적게 그것을 자유롭게 줍니다. 제가 알았던 헬렌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친절한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자신들의 삶에 바빠지자 그녀는 자신이 전화 옆에서 기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전화하길 바라면서 그들이 전화하지 않으면 그녀가 대신 전화했습니다. 종종 너무 자주. 그녀는 그들에게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더 자주 방문하길 바라는지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대신 그것은 그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전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렌은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먼저 전화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외출하고 자신의 행복을 돌보는 것에.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더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자신만의 삶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의무감이 아닌 진정으로 당신이 만든 삶을 존경하기 때문에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동 4.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세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모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들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시간과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특히 가족은 항상 당신이 허용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녀들과 관계를 끊거나 갈등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행동을 수용할 것인지,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차분하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계가 침범될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버트라는 분을 기억합니다. 평생 회사를 규율과 자신감으로 운영해온 은퇴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들을 대할 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말할 때 끼어들고 그의 걱정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의 생활 방식까지 비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참았습니다. 싸울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침묵할 때마다 그들의 행동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로버트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그의 말을 끊었을 때 그는 차분하게 듣기 준비가 되면 계속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그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 그는 간단히 당신은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나를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의 한계를 시험했을 때 그는 기본적인 존중으로 그를 대할 수 없다면 그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들은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아버지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게 여겨 존중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았고 그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 5. 감사 없이 주는 것을 멈추세요. 존경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자주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당연시되더라도 심지어 오직 권리의식만을 받더라도 우리의 시간, 에너지, 지원을 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줄 때 당신은 사랑을 쌓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경을 쌓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대를 쌓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권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추는 순간 그들은 감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조지라는 분을 알았습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관대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도왔고 그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며 심지어 그들의 필요에 맞춰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대신 그는 불평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부분은 그가 마침내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너무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심지어 요청받기 전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자녀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굽히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간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노력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들은 그의 관대함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장이 아닌 선물이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당신의 시간, 노력, 친절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한 걸음 물러나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주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관대함이 존중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 그들은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동 6. 그들 밖의 삶을 만드세요. 자녀들의 존경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행복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신을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학은 변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평생을 그들을 우선시하며 보냈다면 그들은 당신을 다른 일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적, 자신만의 관심사, 자신만의 충족감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오락, 검증,
또는 의미를 위해 그들에게 의존한다고 본다면 그들은 숨이 막힌다고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그들은 당신을 자신만의 삶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엘라나라는 분을 알았습니다. 70대 후반의 비망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자녀들의 삶에 쏟았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주고 한때 남편이 채웠던 공간을 그들이 채우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대신 그것은 그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덜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전화는 더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엘라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독서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자신의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더 많이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독립성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당신을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가진 사람으로 보나요? 아니면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빛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존경은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 그리고 삶을 사는 방식을 통해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덜 배려하고 덜 신경 쓰고 덜 존중하기 시작했다면 화를 내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접근 방식을 바꾸세요. 그들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덜 필요로 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범을 보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품위는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의존을 철회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더 자급자족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더 존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만큼만 당신을 잘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없이 주는 것을 멈추세요. 왜냐하면 관대함이 당연시될 때 그것은 가치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밖에 삶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적, 자신만의 기쁨, 그리고 자신만의 충족감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다른 빛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누구인지에 의해 존경을 명령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존경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삶의 교훈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